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역파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파동 법칙의 가장 백미라고 볼 수 있는 파동 연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의 분석가들이 이 파동 연결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동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파동 연결에 내가 실패를 했을 때 그 대가가 어떻게 지불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그 파동 매매와 또 패턴 매매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선 파동 매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또 이렇게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생동감 있게 차트를 뒤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파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초보 분들이 아니세요. 적어도 이 파동을 연결할 수 있는, 이 파동 자체를 전부 다 연결할 수 있는 분의 그 있는 실력을 가진 정도의 그 고급 기술자들이 이 파동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작업은 뭐냐 그러면 이 파동이 지금 어떤 성격이냐를 한번 알아보는데 역시 피보나치 조정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보면 이 고점이 61.8%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파동의 성격은 지그재그 파동이 되는 거죠. 지그재그 파동은 통상적으로 이 A 파동에 대해서 이 A 파동에 대해서 C 파동이 뭐 1.38배 혹은 1.68배 혹은 뭐 2배 뭐 이렇게 길게 진행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가격을 한번 알아보면 여기가 23% 하락을 했고요. 여기가 20%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좀 짧죠. 근데 뭐 같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같거나 작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지그재그 파동이 꼭 뭐 1.38배를 비율을 가져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100% 이렇게 조정을 하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C파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상승하는 파괴력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거국적인 어떤 시세를 보면 지금 종합지수가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뭔가 여기에서 이 아래 방향보다는 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제가 분석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거를 파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아, 요게 지금 A파, B파, C파가 되잖아요. 여기가 또 A파, B파, C파가 되고, 여기도 A파, B파, C파가 되잖아요. 지그재그 파동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이 333 패턴보다는 335의 패턴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이게 5파동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다리는 와중에 335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3,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니 이제는 매수를 해도 된다, 매수를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이 파동이 연결이 되었다면 왜 이렇게 파동이 연결되었는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어서 이 오파만 나오면 5개의 파동으로 연결이 되기만 하면 이거는 오파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건지 이게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 시스템을 알아야 이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이게 5개의 파동이 이렇게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5개의 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파동이라는 거죠. 이 시스템을 모르면
이게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요 파동이에요. 애초에 내가 이 5개의 파동을 기다릴 때는 이 가격을 조금 조정하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가장 큰 조정 있잖아요. 이 하락 추세에서 가장 큰 조정이 이 조정이잖아요. 이 조정하고 같거나 아니면 큰 파동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파동이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파동이 진행을 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시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아, 이게 이 파동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파동이 진행된다면 이 파동보다 큰 파동이거나 같은 파동이 나오면 되지 않는다. 그냥 계속해서 반등을 주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서 뭐 1.38배를 조정했다. 혹은 1.68배를 조정했다. 그러면 이 파동이 5 파동이 맞는데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 반등하는 파동이 이 파동하고 같거나 큰 파동이 나오면 전혀 다른 파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걸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동이 달라지느냐? 다시 한번 패턴을 만들고 좀 더 이제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을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5개 파동이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5개의 파동이 맞아요. 맞는데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왜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연결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지만 이 파동이 대응이 돼요. 그 파동을 모르면 정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을 끝까지 진행을 시켜보면 자, 내가 5개의 파동이 맞다고 생각한 지점에서 한 번 더 반대 파동이 한 번 더 진행돼 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파동이 전혀 다른 파동이 진행이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파동 매매 하시는 분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는 좀 그렇다. 보통 대부분이 이런 그 손실 라인을 정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파동 전문가인데 반등이 저점이 찍혔는데 무슨 어 손실 제한을 걸어. 혹시라도 뭐 반등이 하나 더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1파, 2파, 뭐 3파, 4파, 이 5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설사 여기가 5파가 됐단 말이에요. 1파, 2파, 뭐 3파, 4파, 5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오파가 되는지 그 정확한 시스템을 알지를 못하면요. 정말 큰 소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덕을 익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상승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덕을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여기에서 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자리예요.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패턴으로 봐도 자 패턴 매매를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패턴 매매를 하더라도 패턴 하단부에 서니까 자리가 되고 또 이렇게 확대형의 패턴을 만들어 봐도 확대형 패턴에 이런 저점 자리가 3개째가 나오는 그죠? 3개 이상이 나오는 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확대형으로 분석을 해도 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동 법칙에서 절대적인 자리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도 요 자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파동 진행을 시켜보면 여기에서 파동 진행을 시켜도 요 자리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동 진행을 시켜도 요 자리에서 끝이 나요. 그거는 여기 이 5파동이
진행이 되는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알아야지만 그 파동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파동을 모르면 어떻게 위험해지느냐? 자,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 반등도 미달 파동이죠. 사실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파동인데 고점을 그냥 살짝 넘기고 떨어졌잖아요. 이게 미달 파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요거하고 똑같은 차트를 또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데서 매수를 한다고요. 왜냐? 이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옛날에 이런 똑같은 차트를 매매를 해서 먹었다. 그러니 또 이거는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95% 똑같은 차이라도, 그죠? 95% 똑같은 차트가 되더라도 나머지 5%에 의해서 이 파동의 진행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 파동이 이 파동보다 확실하게 큰 파동이 나왔어요. 이쯤 한 7%, 8% 정도 되는 파동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졌잖아요. 똑같은 차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하게 큰 파동이 이렇게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파동은 이렇게 되는 파동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파동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동에 대해서 이 파동이 지금 이 파동하고 같은 파동이에요. 같이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파동도 이 파동보다 좀 짧게 뭐 1.4%, 뭐 1.5% 아니면 2% 정도 짧은 파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파동의 진행이 또 달라진다고요. 또 이렇게 되는 길이 있다고요. 설사 여기가 달라지지 않고 여기가 달라져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동이 다르게 진행되었고 이 파동이 다르게 진행되어서도 여기 지금 현재 이 파동은 이런 하락 파동으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반등하는 이 파동이 정확하게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진행되는 이 파동의 연결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자기만의 파동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냥 1파, 2파, 3파, 4파, 5파 맞다 이거요. 이거 파동 이론 책에 나와 있는 거라고.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결되는 이 파동의 시스템, 어떤 시스템으로 이 5파가 되었는지 그걸 알아야 이게 위로 가는 파동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추가 하락이 계속 진행되는 파동인지 이거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파동 매매를 정말 극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아, 파동 매매하면 패가 망신한다. 파동 그거 이론은 좋은데 실전에는 안 맞다.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모르니까 자꾸 뭐 맞네 안 맞네를 정하는데 그렇게 자꾸 정하지 마시고 지금 제대로 알면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대로 잘 모르시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때 한번 약간 맛을 본 사람들이 다시 이걸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와 이거 잘 안 맞네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동의 특성들, 요 시스템 좀 정확하게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파동 매매를 할 거면. 그래서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배우고 싶어도 좀 가격이 너무 뭐 사악하다. 또 현실성이 안 맞다. 뭐 그 돈 주고는 못 배우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죠. 그리고 또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주식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우면서까지 주식할 생각 없다. 내가 차라리 주식 안 했으면 안 했지. 이거 안 배울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그분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거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패턴 매매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패턴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패턴을 꺼놓고 자 뒤로 가볼게요. 좀 현실성 있게. 자, 뒤로 가서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분석을 해서 근데 패턴 매매를 하실 때는 그냥 엘리어트에 대한 파동 이론만 수용하시면 돼요. 그 파동 이론을 가지고 자기만의 파동 법칙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하나하나는 하나하나 그 나름대로 존경받을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지그재그 파동이면 이게 아직까지 조정을 안 받았다. 아직까지 1.38배 정도의 조정이 더 남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100% 정도 조정을 받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뭐 거국적인 시세도 뭐 상방향인 것 같다. 그러면 나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면 돼요. 이런 자리가 전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패턴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격 손절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 가격 손절선만 하나 딱 지켜 놓으면 뭐 어떻게 되었던 이게 여기서 손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뭐 그렇잖아요. 난 손절했는데 올라가는 거는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정도의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은 되셔야죠. 뭐 이 자리에 사도 뭐 패턴 매매하면서 이 자리에 사면 나쁜 자리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시면 돼요. 요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사시면 또 이 찰나지만 하나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잘려 나가고 난 뒤에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스트레스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 패턴 매매라는 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쉽죠? 쉬운 매매는 쉽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패턴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토마스 N 불코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이 이 패턴 매매에 관한 책을 만드신 분이에요. 책 제목은 차트 패턴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받는 책 중에 그나마 진짜 몇 손가락 안에 뽑히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 안에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기술 자체는 굉장히 쉬운, 정말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에요. 이 주식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 다 들어보셨죠? 뭐 삼각형, 직각삼각형, 뭐 대각삼각형, 조정형,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확대형, 그리고 뭐 소쿠리형, 뭐 컵형, 뭐 이런 거, 이런 패턴들.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이런 쉬운 기술을 아주 쉽게 매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쉬운 매매를 어렵게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쉽게 이 쉬운 차트를 가지고 이 쉬운 기술을 가지고 아주 쉽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알려준다고. 그래서 이 책을 사실은 한 2회독, 3회독 하시게 되면 정말 좋은 말들이 많아요. 진짜 책에서 내가 가슴에 조금 담을 이야기들. 그리고 진짜 매매를 내가 이때까지 매매 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패턴 매매 하실 분들은 그 책 한 권 사가지고 그분이 그 강의하는 대로 매매를 해보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왜 소개시키느냐면, 제가 이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이 파동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 제가 해결하는데 한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진짜 가격 고하를 막론하고 돈을 주고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그때 심정으로서는 솔직히 들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느 한 곳에 꽂히게 되면 그것을 꼭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은 다 들잖아요. 그때 제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걸
뭐 알려고 하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강좌하는 데 가보면 뭐 책 내용이에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뭐 그 내용이 그 내용, 그 나물이 그 밥,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있는데 내가 찾지를 못하는 거겠죠. 모르니까 그 참 세월들, 그 노가다의 세월들 있잖아요. 정말 어렵게 이걸 극복을 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런 패턴에서 많이 당했겠죠. 수억을 꼬랐겠죠. 그렇지만 그냥 꼬라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많이 당하기는 당했지만 그 당한 걸 배경으로 이걸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라도 남아있잖아요. 이게 어딥니까? 그죠? 돈이 남아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남아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여담이 될 수 있겠고, 이건 오로지 제 생각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법칙에 보면 이제 1파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칩시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진행되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 있어요. 요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그 강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요게 런닝 조정이라고 해요. 강세 조정 중에서도 가장 강한, 그러니까 이 A파의 꼭지점과 이 C파의 끝점이 연결이 안 되는 이 조정을 강세 조정 중에서도 런닝 조정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파동 연구를 할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졌어요. 지금 제가 의문을 가졌다는 거는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게 틀렸다, 맞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파동 진행이라는 게 파동 연결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이 파동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꼭지점을 이탈을 해야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파동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은 야, 이거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어떤 법칙이다. 뭔가 다른 어떤 그게 숨어 있을 거다. 요거 해결하는 것도 한 몇 년 걸렸습니다. 결국은 제가 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먼저 탓하기 전에 이런 파동들이 내려와서 또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그 기술 자료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 탓을 하게 되죠. 맞다, 안 맞다. 그 하기 전에 이런 거를 좀 해결해 보려는 생각을 좀 하셔라. 그런 주문을 감히 제가 좀 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동 법칙으로 그리고 파동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자기 법칙으로 자기가 만든 법칙으로 이런 뭐 희한한 법칙 있잖아요. 오파 맞다. 이거는 책에 나오는 거니까 맞는 거니까 내가 맞다. 이렇게 우기시지 마시고 뭔가 파동이 진행되고 파동이 연결되면 그에 맞는 그 시스템과 그 과정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요. 이 파동 규칙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 파동 규칙 하나라도 보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좀 특이하게 움직이면 그 특이하게 움직이는 과정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이 상승이 나오는지 하락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왜 절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이 자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자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반드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이 하락분에 대해서 이 하락분에 대해서 조정 형태가 가장 큰 파동이 나오거나 아니면 요거와 같은 파동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요 파동이 요 파동하고 같은 파동이란 말이에요. 크기를 비교해 보면 지금 요 파동이 6일 동안 13% 올랐잖아요. 그리고 요 파동이 9일 동안 12% 올랐어요. 요 가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요 자리 이 절대적인 구간에서는 요 가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고 꼭 이런 걸 뭐 이야기를 해서 좀 자극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이 이야기는 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어요. 너무 자극적으로 선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저처럼 제가 여기에서 한 몇 년 동안 고생했는 것처럼 이걸 파동 연결을 시키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안 하려다가 요 내용은 제가 안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이 파동을 모르면 뭐 파동 매매 하지 마라. 이 파동을 알아야 된다. 이 파동을 알면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좀 뭐 결과적으로 말해서 좀 선동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뭐 파동 매매를 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파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어떤 지금 내용을 한번 오늘 갖고 와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동 법칙 중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움직이는 파동에 대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이 구간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1강이나 2강을 보면은 파동을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1파, 2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3파 이렇게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가 2파냐? 여기가 1파가 되면 여기가 2파가 되어야지 왜 여기가 2파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드릴게요. 요걸 또 다시 패턴을 만들면 이런 조정형 패턴이 나와요. 이렇게 조정형 패턴이 나오고 요것도 차트를 조금 뒤로 당겨서 현실성 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자, 그 상승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정이 하단부에 꽂히게 되면은 요 파동은 요 상승분에 대해서 가격과 기간을 다 조정하는 파동이 돼요. 그래서 패턴 매매를 하시던 파동 매매를 하시던 요 자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파동이 나와버려요. 요런 파동이 나왔을 때 요거는 제가 보편적인 파동 진행이라고 했잖아요. 요 파동 시스템을 조금만 알면은 요 파동이 나왔을 때 뭔가 번쩍 떠오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조정파에 이렇게 미달 파동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미달 파동. 여기에 미달 파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적인 구간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부합이 돼야 돼요. 부합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쪽 파동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미달 파동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쪽의 조정파는 이 파동에 대해서는 이 파동이 조정 파동이 될 수 있겠죠. 이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자 부합되잖아요. 이 첫 번째 조건에서는 미달 파동, 두 번째 조건에서는 이 파동의 조정 파동이 되면은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겠다. 근데 역으로 이 파동이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액션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 나는 무조건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이 결국은 자 다음날 이제 고점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고점 돌파할 때 뭐 이렇게 샀겠죠. 근데 이제 이 파동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나온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이 파동은 언제든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횡보할 수도 뭐 있어요. 횡보할 수도 있는 파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찰나지만 하나만 딱 걸쳐놓으세요. 내 판단이 틀렸으면 그냥 손실 보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떨어지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지금 이 파동을 또 다시 조정하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파동을 또 조정하다가 또 다시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이 파동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파동이 생겼잖아요. 이 파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이 여기에서 보면 이 파동에서 이 파동을 조정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처럼 보이지만 이 파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미달 파동이잖아요. 이 파동이. 그래서 A, B, C 미달 파동이므로 파동이 이렇게 2번 파동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3번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파동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보편적인 어떤 흐름이 된다고요. 이런 보편적인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금방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좀 장황하고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판단해 주시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